경북에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곳이라고 하는데 지금 경상북도의 지역 문제 무엇인지 찾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있는데 경북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우장한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앞으로의 역할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정환입니다. 네. 자, 이 경북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을 단순하게 설명하면 복잡한 사회 문제는 복잡하게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회 문제를 이제 정부는 행정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지역 문제에서 주민들은 주로 수혜자 혹은 소비자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정부와 기업이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혁신 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이나 혹은 지방 공기업, 출전기관 등이 지역사회나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군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의견이 실제 이제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통로가 될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서도 운영이 된다고 하던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은 201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대구와 강원이 처음 시작했고요. 그 뒤로 매년 확산을 되고 있는데 올해는 1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경북과 제주와 전북이 함께 2022년 신규 지역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매년 지역마다 15개, 15개 내외의 구체적인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프로젝트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민들이 이제 수혜자가 아니라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건데 주민들이 느끼는 이제 이런 그 지역 문제라고 하면은 어떤 의제들이 해당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 그 전국적으로 봤을 때 주요하게 다뤄지는 의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각 광역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주로 지방 소멸 혹은 청년, 일자리 등과 같은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제가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광주와 대구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 그 지역 영구임대 아파트가 공실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또 지역의 청년들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서는 광주 지역에 있는 청년 문화예술가들이 기존에 이제 대상이 되지 않았던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해서 요즘 말하는 도시 재생 활동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광주시, 광주도시공사 그리고 광주에 있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청년센터 등 다양한 지역 기관들이 협력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대구의 사례도 있는데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특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지역에서는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을 겪는 것이 많은 문제다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서는 프리랜서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프리랜서들의 또 공유 오피스도 만들고 고용보험도 지급하고 공공기관의 용역 수주를 돕는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대구도시공사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이 지원과 참여를 아끼지 않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대구 지역 프리랜서들의 일자리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그런 성과로 대구시장님께 표창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현재는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다양한 정책 사업에도 같이 참여하고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경북 지역의 문제 해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기 위해서 경북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서도 이제 주민 여러분의 이제 여러 이제 제안을 받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경북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을 시작하면서 경북에 있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불편함이나 어떤 지역 문제 혹은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제안받고 있습니다. 구글 폼을 통해서 저희가 4월 10일까지 제안을 받을 예정인데요. 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경북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을 치시면 네. 바로 저희한테 의제를 제안하실 수 있는 링크가 가장 상단에 노출이 됩니다. 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네. 특별히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도 지역의 여러 공공기관과 사회적 기업, 그리고 비영리 단체 등과 의제 원탁회의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지역의 문제를 발로 뛰면서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의제 선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네, 저희 의제 선정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경로로 지역의 문제가 제안이 되면 중복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중복되는 내용들을 모으거나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한 다음 경북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의 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2022년에 실행할 의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 기준은 저희가 행정안전부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공통적으로 통일한 의제가 그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성, 주민 체감성, 공공성, 시의성, 해결 가능성, 혁신성, 그리고 자원 연계 가능성 이상의 7가지 기준을 통해서 저희가 의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제안된 의제를 이렇게 결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실행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선정된 의제는 우선 의제 실행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워크숍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의제 실행 워크숍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업은 민간 영역의 지역 주민의 주도성을 상당히 강조하다 보니까 네. 이때 의제 실행 워크숍을 할 때 지역 주민, 민간, 공공기관, 행정기관이 가능하면 함께 모여서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또 어떻게 의제를 실행해야 될지에 위한 자원을 연계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원 연계는 공공기관들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의제 실행을 위한 자원은 흔히 이제 예산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예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휴 공간 네. 혹은 기관의 어떤 전문적인 인력들, 기술들 다양한 방면으로 실제로 참여가 가능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제 실행의 형태도 요즘 이제 리빙랩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주민이 직접 현장에서 문제를 실행하는 어떤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 외에도 또 전통적인 캠페인의 형태나 네. 혹은 지자체 등으로 주민 참여 예산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네, 리빙랩, 캠페인, 주민 참여 예산 제안 등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이렇게 의제 실행의 형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협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은 뭐 장점이 물론 많이 있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나고 소통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아까 앞서서 제가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을 소개를 드릴 때 네, 저희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복잡하게 해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복잡한 해결이라는 것이 대부분에게 익숙하진 않습니다. 느리기도 하고요. 네,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성과가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이러한 문제 해결 방식, 굳이 민간과 공공과 행정이 다 모여서 해결하는 이런 방식을 지향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주민의 주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지역에 있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의 어떤 문제 해결의 방식이 주로 주민들에게 일종의 시혜를 베푸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문제를 제안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파트너로서 그런 기관들과 함께 협력한다는 것이 저희 사업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그 점에서 많은 참여하시는 주민들과 민간단체에서 효능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의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주민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주민들, 그 도민들, 일반 대중에게도 다양한 형태로 소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주로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송과 언론의 협조가 중요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구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TBC 방송을 통해서 이제 다큐 스페셜이나 지역 방송을 제작해서 방영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포항 MBC에서도 많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관련해서 올 한 해 어떤 활동들 해나가실 계획이신지 뭐 궁금한데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재 3월과 4월에 의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의제를 발굴하는 것과 동시에 실제로 이제 경북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들하고 오프라인에서는 계속 만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4월 말 혹은 5월 초에 올해 실행할 의제를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선정 이후에는 연말까지 의제 실행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희가 올해 8월쯤에는 경북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출범식을 나름 성대하게 좀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그런 모든 과정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지속적인 소통을 활발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앞으로 또 이런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경북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우장한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